평화로운 경기장의 기운을 뒤흔든 파리 생제르맹과 AS 모나코의 대결이 예고된 순간부터 축구계의 이목은 집중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에 떠오르는 별, 이강인 선수의 출전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었지요. 리그의 24라운드를 앞두고 파리 생제르맹의 내부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유력 매체들은 경기 전 예상 라인업에서 팀의 에이스 음바페를 중심으로 이강인 선수의 이름이 빠져 있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바로 전 라운드 스타드렌과의 경기에서의 어려운 경기 운영이 지목되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는 소위 탁구 게이트로 불리는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선발로 나섰으나 기대에 부응하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경기는 후반 시작과 함께 마르코 아센시오와 교체되는 것으로 마무리됐고, 이강인 선수는 45분간의 출전으로 단 38회의 볼 터치와 88%의 패스 성공률, 그리고 단 한 번의 키 패스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PSG가 경기를 1대1 동점으로 마무리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시안컵에서 돌아온 후 연속으로 선발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는 평소와 같은 에너지와 강렬한 플레이를 선보이지 못했습니다. 공격을 주도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많은 턴오버를 기록하며 상대 팀의 역습을 유발했습니다. 결국 팀은 이강인 선수를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하기로 결정했고, 프랑스 매체들은 그에 대한 평가를 가혹하게 내렸습니다. 평점을 주고 싶지 않을 정도로 비판적인 시각이었으나 어쩔 수 없이 평가한다면 3점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아시안컵과 슈퍼컵에서의 빛나는 활약으로 MVP를 차지하며 그의 잠재력을 만천하에 드러낸 이강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들에서 그의 부재는 많은 이들의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파리 생제르맹과 AS 모나코의 경기를 앞두고 이강인이 자주 서던 오른쪽 플랭크에는 카를로스 솔레르가 포진해 있는 상황이었고, 이전 스타드렌과의 경기에서도 비티뉴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PSG는 리그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자랑하며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23경기 동안 16승 6무 1패로 총 54점을 획득하며 2위 스타드 브레스트와의 격차를 11점으로 벌렸습니다. 남은 15경기를 고려하더라도 PSG의 1위 자리를 위협할 가능성은 겨우 5%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축구 전문 사이트 후스코어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SG는 최근 6경기에서 5승 1무를 기록, 비록 스타드렌과의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연승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무패 행진이 깨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상대 팀 모나코는 최근 경기력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경기 6회에서 2승 2무 2패를 기록하며 승패가 번갈아가며 이어지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직전의 랑스와의 경기에서는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3골을 넣으며 3대1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PSG와의 맞대결에서는 모나코가 우위를 점하기 어려웠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의 선발 제외를 정당화하기엔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강인의 부재는 단지 경기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팀 전략과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배경 속에서도 이강인의 재능과 가능성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시안컵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파리 생제르맹으로 돌아온 이강인은 복귀전에서 선발로 나서며 60분간의 시간 동안 그의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의 전매 특허인 전진 패스는 경기 내내 빛을 발하며 팀의 공격 라인을 활기차게 이끌었고, 이러한 활약은 소파스코어에서 7.0이라는 높은 평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더불어 1회의 인터셉트와 2회의 태클을 성공시키며 수비에서도 그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탁구 게이트 사건 이후 긴 휴식 기간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급격히 하락하며 스타드 렌전에서의 혹평을 받고 선발 자리를 잃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강인이 빠진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는 사실상 큰 특별함이 없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공을 장악하며 경기를 주도했고, 음바페의 과감한 돌파로 가끔씩 모나코의 수비진을 뒤흔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력 부족으로 득점에 실패하며 오히려 모나코의 간헐적인 역습에 여러 번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은 2경기 연속으로 무승부를 기록했고, 이는 이강인의 부재만이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 39분, 이강인으로서는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선수의 문제가 아닌 팀 전체의 과제로 보여지며 이강인의 빠른 회복과 팀 내에서의 그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합니다.
아센시오가 오른쪽 측면에서 과감한 돌파를 시도하다 상대방의 거친 파울로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강인에게는 그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오른쪽 윙포워드 포지션이 열렸으나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리케 감독이 이강인 대신 다른 선수를 택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의 해설가들은 이강인이 대체 선수로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으나 감독의 선택은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전반전 내내 득점 없이 지루한 경기를 이어가던 중 리케 감독은 후반전 시작과 함께 음바페를 대신해 콜로니를 투입하는 등의 대담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더 나아가 후반 14분에는 덴벨레와 누노 멘데스까지 교체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나코의 견고한 수비벽을 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의 이름은 마지막까지 불리지 않았습니다. 경기 막바지인 후반 41분 비로소 이강인이 투입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체는 주로 핵심 선수들의 체력 관리를 위한 것이지만 아직 경기에서 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강인에게 거는 기대감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대감은 이강인이 그라운드를 밟은 지 불과 1분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연이은 개인기 실수와 타이밍을 놓친 치고 달리기는 공격권을 빠르게 상실하게 만들었고 그 짧은 시간 동안 가장 많은 턴오버를 기록하며 모나코의 역습을 유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교체 투입된 선수가 신선한 체력으로 공격의 새로운 기점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들은 이강인이 포진한 측면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오직 비티냐 쪽으로만 공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팀의 공격 밸런스를 무너뜨리며 승리를 열망하던 팬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이강인이 투입된 오른쪽 2선 포지션은 그 자체로는 유리한 위치였으며 왼발이 강점인 그의 특성상 감독은 이강인의 전진 패스보다는 수비수를 교란하는 개인 기술을 통해 기습적인 슈팅으로 경기를 결정지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7분간의 플레이에서 이강인의 발길질은 단 4차례에 불과했으며 그중 한 번의 패스가 실패하면서 패스 성공률은 75%에 그쳤습니다. 이강인이 필드 위에서 고립된 채로 중요한 패스를 전달받지 못한 채로 끝난 것은 그가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스스로 놓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더욱이 그의 체력은 여전히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수와의 충돌만으로 그의 존재감이 사라져버렸고 공격에 있어서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중앙 미드필더 우가르테는 이미 여러 차례의 경합으로 지친 상태였지만 이강인의 불안정한 공격 패턴으로 인해 그의 부담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강인 본인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선발로 기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줄여버렸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페널티 박스 내에서 결정적인 해결사의 부재로 연속된 경기에서 득점 없이 무승부를 기록하며 팬들의 아쉬움을 샀습니다. 이강인의 최근 폼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그의 성적이 왜 이토록 도마 위에 오르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을 위해 다른 선수들과의 성적 비교를 통해 상황을 명확히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같은 시간대에 경기를 가진 바이에른 뮌헨에서 활약한 김민재 선수는 이날 어시스트를 추가하며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7.34라는 높은 평점으로 수비수 중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김민재가 이번 시즌 총 18경기에 출전한 것을 고려할 때 그의 포지션이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인상적인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반면 이강인은 공격수 포지션에서 13경기 동안 공격 포인트가 단 3개에 불과했습니다. 득점은 김민재와 동일한 한계에 그쳤으며 그마저도 공격 포인트의 대부분을 어시스트로 채워 공격력의 저조함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같은 포지션에서 활약했던 리오넬 메시의 성적과 비교해 봤을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메시는 마이애미로 이적하기 전 22-23 시즌에 총 31경기에 선발 출전해 21골과 20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거의 매 경기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이강인의 성적이 왜 주목받고 있는지에 대한 비교를 통해 그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깊은 고민과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강인을 리오넬 메시의 대체제로 포지셔닝하며 큰 기대를 모았던 파리 생제르맹이지만 공격 포인트에서 거의 10배의 차이를 보이는 현 상황에서는 이강인에 대한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심지어 수비수 김민재조차 이강인보다 더 나은 공격 기여도를 보이고 있어 이강인을 선발로 기용하는 것에 대한 명분마저 상실한 상태입니다. 프랑스 리그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에 있어 이강인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평가하려 해도 현재로서는 단지 로테이션을 위한 자원으로 여겨지며 그가 골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점차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선발 제외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탁구 게이트로 인한 심적 부담을 이유로 들기도 어려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을 때부터 임대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예측이 점점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강인의 현재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그의 앞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소식에서 더욱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